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홍스탁 진행을 맡고 있는 홍주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 홍스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의 또 애제자 위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위로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또 홍스탁으로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도 시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증문즉답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힘차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홍스탁,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의 시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시황 살펴본 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쌤한테 한번 고견을 구하고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았던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코스피도 좀 빨간불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 외국인이랑 기관 자체가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주 운하 자체가 좀 정상화가 돼서 그런지 이게 또 호재로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아까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제 동반 매수로 좀 쌍끌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에 좀 견인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도 쌍끌이 매수를 해줬지만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였다면 시장은 또 상승이 나오겠죠. 자, 오늘 또 이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1포인트대 상승을 또 보여주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조금 약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길게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확실하게 강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저는 기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좀 강세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전반적으로 창투사나 일자리 관련된 이런 섹터들, 일자리 섹터들, 일자리 관련주들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순환이 많이 돌아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오늘 비트코인이 또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좀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는 이미부터 이제 좀 순환이 돌아줄 것을 미리 좀 예견이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자리 관련주가 또 이렇게 순환이 돌아주니까 수급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또 일자리 관련돼서 또 창투사가 움직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창투사가 움직여줘야지 또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고 또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인프라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들이 이제 이꼬르 창투사 관련주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창투사랑 일자리 관련주 섹터 좀 좋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세 가지 섹터가 이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이제 그 원자재 쪽으로 생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하수 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조금 순환이 돌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좀 강했던 섹터는 창투사와 일자리 관련주였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황에서 또 이슈까지 짚어주시니까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홍스탁 방송의 시황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프닝에 이렇게 이슈부터 딱 다뤄주시는 만큼 오늘의 이슈라든지 이 증문즉답이라든지 이후의 코너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황이라든지 또 이슈 다루고 싶은데 혼자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카톡방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홍스탁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들 오고 가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이슈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증문즉답을 좀 많이 받아볼까 해요. 질문이 많으실 텐데 오늘 아무래도 이슈 하고 나서 증문즉답도 길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쌤 그러면 이 이슈 힘차게 또 가볼까요? 네. 네, 이슈 핫 이슈. 네. 네, 그 억지 웃음 뭐예요? 억지. 네, 이제 리액션이 나와야 되니까. 네. 네. 오늘 리액션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네. 좀 왜요? 네? 네? 왜 갑자기 분위기를 왜 숙연하게 만드세요? 아니요. 아유, 이슈 뭐가 좋았는지 말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슬픈 마음으로 이제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뭐 창투사 일자리 관련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두나무가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쌤. 네. 이 나스닥 상장 뭐 이런 가능한 건가요? 미국에 상장하는 거? 어떤 게요? 이 마켓컬리? 두나무요, 두나무. 아, 두나무. 네네네. 두나무. 아, 두나무. 음. 나무가 3개였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나무 2개밖에 안 네, 돼가지고 네.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지금 당장 나스닥 상장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고 네. 지금 쿠팡이 나스닥 상장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쿠팡이 나스닥 상장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나스닥을 뭐 어디 저기 자갈치 시장처럼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나스닥은 좀 되게 벽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상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마켓컬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로 이 쿠팡에 이어가지고 뭐 나스닥 상장한다. 뭐 이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상장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처음 이슈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는 이 현대차도 피하지 못한 반도체 쇼크. 이게 조금 오늘 가장 큰 오늘 아무래도 대두되는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아이오닉 관련해서도 울산 공장이 다 멈췄다. 이 이슈를 좀 들고 왔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세계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반도체 공급난은 네네. 이미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냥 네네. 기존의 이슈였는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난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 게 재부각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급난은 이미부터 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맞아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별다른 또 다른 해석으로 이슈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그냥 재부각되는 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 자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사실은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이유가 자동차에만 차질을 빚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금 반도체가 공급난을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미부터 이 2021년도 업황 좋다, 2020년 업황 좋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이 산업에 분명하게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슈퍼 사이클이 옵니다. 업황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반도체는 필수라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업의 필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산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는 이제 3차 산업 시대인데 생산직으로 먹고 살던 시대에 필수는 뭐예요? 필수.
그거는 모듈이죠. 모듈과 사람입니다. 네, 모듈과 사람입니다. 이 모듈, 그 한마디로 이걸 찍어내는 모듈이 중요한 거였고 그거만치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당시 생산직은 이제 사람과 모듈이 거의 다 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걸 뛰어넘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 한마디로 자동화 공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다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이 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성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는 앞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 인류와 같은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정말 장기간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슈퍼사이클이란 뜻이 이 하나의 사이클로 끝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길어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슈퍼사이클이 반도체가 계속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산업의 다각화, 산업의 기술적인 발전들, 미래지향적 기술들 뭐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산업이 원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부품인 또 반도체가 당연히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귀에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재부각되고 있고 슈퍼사이클과 관련해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쌤 제가 다음 가져온 이슈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정부가 매그나칩 자료를 요구를 했고 네. 핵심 기술 확인할 때는 뭐 중국이 매각을 제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슈에 네.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매그나칩 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 악재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매그나칩이라는 거는 이게 그 반도체 회사거든요. 네네네. 아시죠? 아, 매그나칩 네네네. 반도체라는 네. 이제 회사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매그나칩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 핵심 기술 이제 확인 중일 때 네. 예, 이제 매각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되게 뭐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어요. 악재 작용.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나라의 그냥 이제 전문가가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좀 산업 스파이가 많습니다. 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되게 이제 좀 그 기술 유출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핵심 기술 유출들이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개인한테 독립 투사의 열정을 정신을 갖고 뭐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건 정부가 나서서 좀 처우 개선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런 좀 자료 유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제도 장치들을 좀 걸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야기가 또 딴 데로 샜지만 아무튼 이제 요거는 좀 단기 약재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당장은 뭐 이슈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당장으로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딱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에 있는 공장이 6주 만에 또 재가동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좀 관련해서 이슈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애플카? 이거 삼성전자 미국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이 네네네. 6주 만에 또 재가동을 한 이 이슈가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 공장 한 번 하나 뭐 가동 안 된다 그래가지고 크게 그쵸. 뭐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공장 다시 제동한다 그래도 그죠. 관계 없어요. 네. 관계 없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안 그냥 고만고만했죠. 네네. 네. 그냥 뭐 네. 네, 삼성에 나오고 있죠. 600원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크게 이슈로 작용이 0.74% 되진 올랐다고요. 않겠네요. 0.74% 600원 올랐어요. 600원. 네네네. 껌값 하나 나왔죠. 네. 그렇게 뭐 크게 크게 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껌값도 안 되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슈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애플카, 오늘 애플카 이슈가 되게 핫했잖아요, 쌤. 이 LG 마그나 러브콜, 화답 이루어질까? 이런 이슈를 좀 갖고 나왔는데 애플카 관련 이슈도 또 이슈답게 보시나요? 제 최근에 우리가 네. 이제 이 LG 화학, LG 전자가 네. 힘 메가리를 못 쳤어요. 오. 왜 그러냐? 네. 이 지금 폭스바겐사 때문에 그래요. 그룹 때문에. 각형 배터리 어쩌고 지금 해가지고 네. 지금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 드렸죠. 네. 각형 배터리만 쓴다 그래서 걔들이 각형 배터리를 고수를 한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각형 배터리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각형 배터리를 왜 써? 중국 기업에 지금 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각형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폭스바겐사가 미쳤다고 모든 자기 그룹 계열사 차들을 각형 배터리를 씌울까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걔들도 보험을 들죠. 네. 각형 배터리의 일부 그리고 또 일부는 원래 기존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슨 마치 막 네. 전체 다 쓰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조금 이게 언론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 기사들, 가짜 찌라시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심리 흔들고 이게 폭스바겐사는 엄청난 계열사를 갖고 있어요. 네, 뭐 네. 근데 그 모든 차들을 각형 배터리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들도 모험이에요, 도전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떠한 성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사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한다. 네. 자, 이거 10년 넘게 걸립니다. 아. 10년 넘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이고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요. 네, 네. 아, 원래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뭐 자동차 회사가 막말로다가 무슨 뭐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폭스바겐사가 1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그거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관련돼서는 네네. 이미 이제 좀 그거랑은 좀 별개로 단기 이슈로 좀 보는, 단기 악재로 좀 보는 게 좋고, 애플카가 이제 LG 그 마그나 러브콜을 했다고 이제 했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예. 글쎄요. 일단은 지금 LG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오, 괜찮은. LG 입장에서는 그렇죠? 괜찮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나요? LG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품만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부품만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절할 이유는 없죠. 그것만 맞으면 돼요. 그냥 서로 이제 원하고 어떤 걸 네, 원하고 네. 그걸 얼마만 맞춰주는지만 맞으면은 충분히 성사가 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여기 뭐 LG 얘기하는데 현대가 나왔어요. 갑자기. 뭐, 네, 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네. 바로바로 국내 영상에서. 기업을 여러 기업을 홍보를 해주겠다라는 큰 뜻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LG 관련 이슈도 또 명쾌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의 이슈 여러분 좀 여러 가지 이슈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의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아,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바로 증문즉답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마지막 바로바로 증문즉답이라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좀 얼른 한번 가볼까 봐요, 쌤. 괜찮을까요? 예. 네. 자, 그럼 바로바로 증문즉답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바로바로 증문즉답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노란톡 얼른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많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이 맞는데요. 자, 바로바로 증문즉답 하기 전부터 용만장장님이 질문 주셨어요. 홍스탁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바로님, 이로님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태양광 관련주 올해 1월 초에 들어갔는데 많이 내려가서 손절을 할까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관련주가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반영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슈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반영이 안 되는 거는 네. 그만큼 거기에 개미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 네네. 개미들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네, 뭐 지금 팔고 싶다 그랬죠. 네. 손절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 거의 네. 뭐 다 돼간다라는 개미들이 이런 심리를 느낀다라는 거는 네. 개인 투자자가 팔고 싶을 때, 손절하고 싶을 때 네. 이건 매수해야지. 네,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럴 때 드디어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말 이 탑 시크릿을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은 거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용만 장장님이 또 질문 또 하셨어요. 올해는 이 2분기부터 실적 장세로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던데 2분기부터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2분기의 실적 장세는 이미 선반영이 됐죠. 네. 네, 좀 이제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 우량주 위주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데 지금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실적 장세보다는 개별 장세로 좀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위주의 좀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사례가 들렸어. 네.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개별 장세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랬잖아요. 태양광 관련주 올해 1월 초부터 계속 들어갔는데 손절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랬죠. 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태양광 관련주 담으시면 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바닥이 다 왔다라는 거니까. 네. 그럼 바닥에 왔을 때 개인 투자자가 네네. 손절하고 싶고 팔고 싶을 때가 매수해야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싶어 미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줘 버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홍스탁 지금 바로바로 증문즉답에 그냥 포인트가 한 줄로 나갔습니다. 방금 여러분. 이 멘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익절 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님 오랜만이네요.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텐션이 살아나질 않네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지원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찾아보기에는 조금 늦었을까요? 저출산 관련주는 괜찮죠. 오, 계속해서 좀 당연하죠. 긍정적인 반응 네, 주셨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당연한 건 단순한 겁니다. 네. 해결을 못했잖아요. 네. 해결을 못했으면 계속 이슈죠. 해결할 때까지 계속 해결할 때까지 재료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볼 만한 그런 재료네요? 그렇죠. 아가방 컴퍼니도 이제 제가 네. 무료 종목으로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네. 뭐 그 수익 많이 났잖아요. 네, 이렇게 또 무심한 듯 이렇게 세심하게 수익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툭 던져주셨고요. 네, 오늘 이제 상승 업종을 보다 보니까요, 쌤. 네. 종이 목재라든지 운수 장비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네.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 종이 재지 관련돼서는 네. 아까 지금 누구야 저기 용망장자님이 실적 네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재지 이쪽은 좀 실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왜냐면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로 계속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네. 이제 종이를 쓰는 이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좀 네. 이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이로운 홍스탁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자,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인텔이 파운드리 다시 시작한다고 하던데 다른 팹립스 회사들과 경쟁사라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엔 인텔 파운드리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인텔 파운드리는 전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텔이 기술력이 없는
네. 회사도 아니고 네네.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뭐 물론 후발주자이긴 해도 충분히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망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네. 방금 또 이렇게 좋은 힌트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우리 원주님, 대표님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대표님의 또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팬 네. 여러분이 나오셨네요. 원주님 감사합니다. ELS 사업 앞으로 전망이 ELS 좀 요? 어떨까요? 네. ELS 사업이요? 네, 이제 ELS 펀드 ESL? ESL 아니고? ESL. 네, ESL 사업이죠. ESL 사업. 네. ESL 사업은 사실은 이제 지금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뭐 조단위 매출도 찍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런 관련주 쪽은 지금 이제 먹거리가 없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 ESL 사업 같은 경우는 전망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ESL 전망 괜찮다. 우리 원주님 조심하라는 걱정과 같이 좋은 답변 받아가시네요. 자, 다음 후루룩잡잡 맛좋은 라면님. 아까 계속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시는데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봐도 되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네.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씩 100명한테 걷는 게 많아요? 아니면 10,000원씩 10만 명한테 걷는 게 더 좋아요? 10만 명이 낫죠. 그렇죠. 네. 답 나왔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경제관세를 그 지금 여기 지금 네. 그 많은 분들이 ESL 사업이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ESL 사업은 그거예요. 저 뭐라 그러지? 저 가격 표시 네. 전자기표 음. 가격 표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거예요. 네네. 네. 네. 전자기표 가격 표시 네, 사업 뭐 그런 ESL, 거. 네, ESL 네. 사업 질문하신 분 또 참고사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홍주 원어비님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1호님 정말 아쉽습니다. 유유.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뭐 앞으로 주식시장 상관관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네, 부동산 시장이랑 이 주식 시장의 약간 상관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다고 하네요.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전에는 원래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부동산이 오. 조금 호황이다. 그럼 부동산 이제 호황이 거는 이제 뭐 분양할 때가 많이 뭐 늘어났다거나 네. 투자할 때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좋겠죠. 그죠? 네. 그럼 당연히 건설주들이 부동산 호황에 건설주도 같이 따라가고. 오. 다만 전반적인 지수에서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네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 자금이 좀 부동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신규 투자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네. 부동산 자본이 많이 이탈돼서 지금 여기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부동산 쪽으로 만약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매수세가 또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원래 이전에는 그냥 부동산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떨어지고 부동산 올라간다고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이건 없었어요. 네, 그런 네, 뭐 네. 관계는 크게 없었습니다. 네. 네, 방금 답변도 우리 재테크를 좀 폭넓게 하시는 분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떳떳님 질문 또 가볼게요. 오랜만이에요, 떳떳님. 코발트 관련한 2차 전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조정이 더 많이 올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시장의 네. 모멘텀입니다. 그냥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냐,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우신가요? 네, 조금요. 시장이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봉착이 되어 있는가를 우선 네. 나열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네. 천천히 생각을 네. 해봅시다. 네. 자, 전반적인 경제 악화, 경제 악화.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네. 여기에 지금 두 개 합쳐지니까 뭐가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 네.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음. 그리고 실업률 증가. 네. 자,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한 크게 우리가 이제 했을 이야기를 봤을 때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빨리 잡아야 돼. 그죠? 요 두 개만 그래도 해결하면은
이 전반적인 문제는 좀 해소가 돼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금리도 인하되면은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면 또 인프라가 확충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실업률이 좀 점점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잡으면은 사실은 기타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그러면은 크게 대주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주식시장에 봉착된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해결할 수 있는 당장 없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거예요? 또 돈 풀 그렇죠. 거예요? 돈 풀면 인플레이션 잡혀요? 아니죠. 안 잡히죠. 그 시장에 이제 자유화를 놔두고 그리고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물가를 점점점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장의 자연 법칙에 맡겨야 돼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소가 되게끔. 그럼 이 금리는 계속 상승을 시켜야 되고 결국은 이 문제는 뭐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 당장.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네. 단순하죠. 그렇죠. 하락할 확률. 추세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지금 조금 더 높아졌다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높아졌다. 네. 오.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장이 어떤 재료와 어떤 모멘텀을 동반하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동반을 못하고 요것마저 모멘텀도 동반을 못하고 봉착된 문제마저 해결을 못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하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죠? 근데 이 봉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다시 재반등할 그렇죠. 할 확률이 오. 높아진다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합니다. 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수를 판단할 때. 근데 지금은 네. 전반적으로 그 결론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하락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다. 맞다. 네. 그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락을 약간 염두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시다니 이렇게 유익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서 다들 엄청 아쉬우신가 봐요. 김갑심님, 네, 궁금증 많았는데 궁금증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람쥐님 가볼게요. 이번에 현대차도 반도체 대란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간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네. 뭐 하나만 조금 건드려도 바로 악재로 반영이 될 그렇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악재가 반영이 될 수 있다.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질문이 많으니까. 네, 찬님, 백신 여권이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올 늦여름쯤은 백신 여권이 좀 자리를 잡을까요? 백신 여권. 네. 자, 요거는 제가 네. 제 주관적으로 좀 생각을 네, 제 네.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네.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아무리 뭐 통찰력이 깊고 그래도 제 의견이 다 맞진 않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드리자면은 네. 저는 올해는 이 백신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 검증이 되려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왜 그러냐? 네. 첫 번째로 백신은 지금 1차 접종 이후 3, 4개월 이후에 2차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그렇죠. 뭐냐면은 백신의 효력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신을 맞고 지금 감염이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에 완쾌가 된 사람이 항체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버려야 되는데 코로나 감염에서 완쾌가 된 사람도 지금 재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자, 그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브라질이나 유럽 국가에서 변이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브라질은 네. 하루 2,000명씩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변이 코로나가. 자, 그럼 변이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나요? 변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종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백신은 어떤 백신이에요? 그냥 코로나. 변종 이전의 네. 코로나 백신이잖아요. 그럼 변종에 대한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쵸. 그거는 불확실하다라는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국에 지금 음. 해외여행 간답시고 지금 백신 맞고 백신 여권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죠. 네. 이거를 종용하는 나라도 난 그쵸.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네. 만약에 정말 이 상식이 있는 네. 국가라면 그리고 글로벌이라면 네. 백신 여권은 저기 옆집 개나 줘야죠. 네, 좀 네. 힘들다. 네,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우리 익절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다시 마지막 질문 또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갭 상승이라든지 갭 하락하는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뭐 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갭이 상승하고 갭이 하락하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자,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네, 이제 최대한 이런 질문들은 제가 이제 그 피하는데 네, 제가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를 왜 찾아요?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네. 그럼 갭상승되고 갭하락되는데 이유가 없대. 본인이 찾았을 때.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유 없으면 네. 그럼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받아들이자. 자, 아무 의미가 네. 없습니다. 음. 자,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재해석을 시켜드릴게요. 네.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유 있어요. 그죠? 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유 있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보통 급등이 나왔을 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이유로 급등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하루에 2% 3%는 우리가 왜 올랐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하루에 1% 2% 3% 5% 미만은 거의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올랐구나, 내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오면은 언제 이렇게 올랐대가 되는 거예요. 왜 올랐지가 아니라. 네. 근데 사람들은 10% 20% 막 장대 양봉만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됐어라고 이유를 찾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네. 그런 캔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캔들. 네. 하나의 캔들들. 네. 그거는 뭐 종목마다 다르고 네. 종목의 성격마다 다 다르고 차트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머리 아파가 주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냥 받아들이자. 네, 좋습니다. 우리 현아님 오랜만에 뵙니다. 한번 질문 가볼게요. 오늘 페이스북과 구글이 미국 서해안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저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해저 터널 관련주가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건설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동일한 섹터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주식이 참 그래서 웃긴 거예요.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도 움직입니다. 네. 그죠. 저 갑자기 정치 테마 관련주가 생각나네요. 네,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G화학이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수주 계약을 맺었다.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LG화학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수주 맺은 게 LG화학이지 다른 종목들은 아니잖아. 근데 다른 2차 전지 다 움직여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섹터는 어떤 하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반자 느낌. 네, 그냥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냥 체육 대회를 했어요. 반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체육 대회를 했어. 그래서 1반부터 막 8반까지 막 반별로 체육 대회를 했는데 체육 대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반에 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고 네. 별로 영향력이 없이 그냥 계속 헛짓거리하는 친구가 있어. 네. 근데 이기면은 반 전체가 어떠한 상을 받죠. 네. 그죠? 네. 반 전체가 기분이 좋고 반 전체가 같이 되잖아요. 근데 개인의 성적만 봤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이 사람만 뽑아서 MVP로 안 치면 되는 상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합동심.
그 합동심이나 네. 이제 어떤 공동체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네. 섹터도 어떤 그런 거랑 비슷하시면 섹터도 그런 보면 돼요. 어떤 공동체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잘하면은 그 네. 친구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좀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씨름대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1등을 했어. 아니면은 축구를 찾는데 네. 축구 월드컵을 했는데 이 친구 때문에 1등을 했어. 그래도 잘 못한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 때문에 빵은 다 나눠 먹어요. 그쵸. 네, 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 또 이렇게 쉬운 설명을 해주시다니, 네, 답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개미님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 저녁 시간 홍수탁으로 보냈는데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손정희 회장님이 J홀딩스랑 Z홀딩스랑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쿠팡 일본 진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이 쿠팡 관련해서 쿠팡의 일본 진출. 짜증을 내세요. 아니요. 뭐 짜증을 제가 어떻게 냅니까, 쌤? 네. 네. 쿠팡 일본 진출이요. 쿠팡 일본 진출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어떠한 이런 쪽으로 다 진출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로켓 배송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실 외국에서는 네. 이 쿠팡 시스템이 진짜 센세이션이거든요. 완전 센세이션이죠. 네,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건데 진짜로요. 쿠팡 시스템이 이제 외국에까지 나간다.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이건 네. 진짜 거의 대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은 김갑심님 질문 주셨네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슈가 생기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변동이 같이 생기는 건가요? 네?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도 같이 상승이 되고 이런 맞아요. 네, 이런 네. 느낌이죠. 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경희도 농수타님 또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던데 이 관련으로 좀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거는 좀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관계없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도 네. 지금 저 올림픽 때문에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비난이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너튜브에서 네. 그 닉네임 또라이라는 분이 닉네임 또라이라는 네, 네. 분이 네, 또 네, 플러스 라이라는 네, 분이 네. 그림자 시청자입니다. 그동안 방송 보면서 재미있게 주식 공부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또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라인님께서도 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어느덧 지금 44분입니다. 네. 이제 저 질문은 그만 받고 그만하나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질문들을 엄청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다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2개월 동안 같이 이제 홈스탁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정도 들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홈스탁을 또 사랑해 주시고 맞아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유감스럽게도 지금 내외경제에서 홈스탁 프로가 가장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또 알게 모르게 이런 그림자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그러니까요. 거야. 아무 네, 맞아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이제 홈스탁의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없게 되는데 네.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홈스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홈스탁뿐만이 아니라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홈스탁에 나와가지고 증문즉답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슈들을 다뤄드렸는데 제가 증문즉답을 해드리면서 드렸던 이런 조언들 그리고 저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어떤 식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식견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내용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PD님께서 우리 내외경제께서 내외경제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홈스탁의 증문즉답만 나오는 이 영상들을 또 이제 가끔씩 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씩 이제 영상이 나오면은 시청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다, 조금 더 저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스탁이 사실은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단독 프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또 좋은 헤어짐으로 우리를 네. 좀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홍주원은 어디서든 있으니까 저 홍주원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또 위로님 네. 그동안 방송 같이 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시간 동안 한 2달 정도 저희가 홍스탁을 매일 밤 찾아뵙다가 또 월화로 줄여지더니 이제는 아예 이별까지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요.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사실 서운한 감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쉽기도 하고 네 그런 감정이 진짜 많은데 뭐 주린이를 대표해서 제가 나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더 저도 많이 공부가 됐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바로 제자라는 이름에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더 좋은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네. 아,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네. 방금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올라왔던 말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시골에 가면은 왜 할머니가 벌써 가냐고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시는. 시골에 가면. 네, 네, 맞아요. 네. 시골에 네. 가면 이제 우리 또 할머님들이 아유 벌써 가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데 그 마음을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방학 때 되면 항상 가잖아요, 다시 또 네. 이제 만나고 하니까 네. 우리도 언제든 다시 만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조금 더 파이팅 있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힘이 안 나네요, 사실은. 괜히 좀 이렇게 이제- 숙연해지고 그쵸, 마음이. 맞아요. 네. 이별을 앞두고. 또 이제 이 이별을 앞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너무 해맑게 방송하면은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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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해맑게 방송을 안 했습니다. 음. 아무튼 네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증문집답을 통해서 또 소통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우리 홍스탁을 사랑해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네. 홍스탁 다음 네. 네, 다음 넥스트 홍스탁. 넥스트가 네, 또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게인 홍스탁. 네, 네. 언제든지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없어도 내일 경제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